차세대 선두주자를 조명해보는 시간, 오늘도 김은지 5단의 대국을 준비했습니다. 조혜연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이 김은지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바둑을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남성 기사와의 대국입니다. 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퓨처스 리그죠. 지금 이제 원익팀의 1지명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퓨처스 리그의 1지명으로 뽑힌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엔 파격적으로 네, 지금 잘 뽑혔는데요. 네, 이에 맞선 상대는 최원진 선수라고 해서 현재 통합 랭킹 77위의 신예 기사입니다. 과연 김은지 선수가 남자 기사를 상대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 대국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퓨처스 바둑리그는 피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자 20분이 주어지고요. 한 수마다 20초가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번 시즌 바둑리그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많은 규정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선수들 초반에는 좀 고전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래도 피셔 방식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셔 방식을 훈련을 했어도 막상 시합에서 바로 이렇게 쓰기에는 그래서 초창기부터 좀 시간패가 속출한 그런 아쉬운 사례들도 있었고요. 지금쯤이면 리그 중반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피셔 방식 20초 많이 적응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는 워낙 또 매스컴에도 많이 노출이 된 선수라고 한다면 반대로 네. 최원진 선수는 아직 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원진 선수는 오히려 아마 시절이 길어서 이렇게 다 내셔널리거였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최원진 선수에 대해서 잘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프로 기사로서의 경력은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최원진 선수가 누구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한 판 두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둑계에서는 이제 반농담으로 제2의 최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현재 이제 77위지만은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스피드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도 자신의 어떤 최고의 기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원진 선수가 이 판을 두기 전까지 퓨처스리그 전승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마 4연승에 도전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이에 맞선 김은지 선수는 원익팀, 퓨처스 리그팀의 1지명이기 때문에 또 이 바둑 질 수 없었습니다. 네. 자, 이 대국을 할 당시에는 최원지 선수가 3전 전승이었고요. 김은지 선수가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퓨처스 리그의 경우에는 이 남성 기사들이 메인 리그로 진출하기 위해서 아주 사력을 다해서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퓨처스 리그에 적응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지금부터 김은지 선수의 퓨처스 리그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원진 선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이는 99년생으로 신진서 선수보다 한 살 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주 젊은 선수이네요. 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프로 데뷔 이제 갓 한 선수예요. 정말 신인 기사네요. 그러니까 아마 입단 1년 차 이내에 이렇게 성적을 내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신입단자들은 프로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적응 기간을 거치는 건데 이제 100위권 안에 그다음에 77위까지 순식간에 뛰어오른 거 보면 역시 최원진 선수는 준비된 승부사였던 것 같습니다. 김은지 선수를 퓨처스 1지명으로 또 이희성 감독이 발탁을 했는데요. 당시에 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김은지 선수가 또 이제 바둑리그 메인 리그에도 이렇게 뽑힐 수 있을까 관심이 있었는데 1지명으로 이렇게 이희성 감독이 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역시 이희성 감독님의 어떤 안목이 대단하다. 또 김은지 선수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번 퓨처스 리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 또 이렇게 계산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익팀 같은 경우에는 친여성팀, 그러니까 1지명이 김은지 선수, 2지명이 김채영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퓨처스 리그 팀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팀이 원익팀이더라고요, 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퓨처스 리그에 이번에 여성 기사가 이제 4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각각의 활약도 기대가 되고요. 특히 김은지 선수가 여성 기사와 두는 바둑은 많이 보셨을 텐데 또 이렇게 남성 기사와 두는 바둑들도 아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김은지 선수의 100번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우상귀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상귀에 이렇게 눈목자 붙임에서 이렇게 화점 쪽에 붙여가는 수가 또 요즘 인공이 추천하는 수입니다. 지금 이 모양은 호각이고요. 5대5 승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두고는 있지만 좀 어려워서 네, 어떤 느낌과 어떤 감성으로 두는지 모른 채 이제 인공이 추천해주고 있으니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에서도 이제 우상귀가 나중에 포인트가 되는데요.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평소에 김은지 선수가 이 대국하는 모습을 보면 네. 뭐 최정 선수를 비롯한 이 선수들, 이 선배 기사들과 두더라도 전혀 이 주눅들미 없더라고요. 조영 구단과 두면 좀 어떤가요? 네, 손놀림도 그렇고 아주 당당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은지 선수가 사실은 내면의 자신감으로 굉장히 무장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손놀림도 사실 조심스럽게 둔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당당하게 두는 편인데 지금 최원진 선수가 처음으로 이렇게 네, 변화를 취해왔습니다. 네, 한번 보실게요. 이 부총원 수에 대해서 안쪽으로 늘어서 진행을 했네요. 네. 지금 보시면 백이 붙여간 수는 흙이 젖혔을 때 늘어서 상변을 지키겠다는 뜻인데 최원진 선수가 좀 더 빠르게 변화를 구해갔습니다. 자, 먼저 최원진 선수가 비틀어 갔는데요. 이 김은지 선수가 이 난전에 좀 강한 면모를 보이는 선수인데 네. 최원진 선수도 못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최원진 선수는 내가 힘에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을 마다할 김은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초반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네, 지금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네, 김은지 선수는 사실 남자 기사들, 우리 동료 기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힘이 장사다. 뭐 수익기도 워낙 세지만은 이렇게 좀 완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말 네, 리틀 최정으로 사실은 불립니다. 네, 어떤 기풍이라든지 좀 성향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요. 집을 챙겨놓고 이렇게 발빠르게 둔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힘을 비축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네. 최정 선수의 또 한때 어린 시절 별명이 네. 소녀 장사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도 그에 못지않은 또 힘을 자랑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최원진 선수는 이렇게 네, 입단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네, 야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 거친 바둑, 어떻게 힘싸움 이런 것에 굉장히 네, 특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둑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원진 선수가 지금 좌상기에서 먼저 비틀어 갔잖아요. 네. 두 점을 쉽게 좀 버리는 그런 작전인 건가요? 두 점을 버리면서 이렇게 사석 작전을 쓰겠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두 점이 잡힌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맛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거를 젖히고요. 나중 얘기지만 젖히고 받을 때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있죠.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백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수법도 있지만은 나중에 여기를 붙인다든지 혹은 이제 나중에 실전에서도 나오지만은 네. 여기를 붙이고 젖히는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두 점을 잡혔으되 이것을 활용해서 네, 최대한의 어떤 이익을 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사실 고도의 어떤 사속 작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뭐 잡았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원진 선수 추후를 좀 기약을 하면서 발빠르게 전개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바둑은 제가 개인적으로 5대5 정도의 승부를 예측을 했는데요. 그만큼 최원진 선수가 이렇게 좀 강하다고 또, 네, 앞서 입단한 뭐 최재형 선수와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입단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렇게 막 바둑팬 분들께 확 각인시킬 정도로 보여드린 것은 아니지만은 퓨처스 리그에 바로 뽑혔고 선배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 시청자 여러분께는 좀 생소한 얼굴일 수 있지만 이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는 꽤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예요. 이미 인지도가 있어요. 자, 여기서 2단 젖힌 수가 아주 포인트입니다. 자, 이 수의 의도는요. 여기를 젖혔을 때 이렇게 있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이거는 뚫렸기 때문에 흙 전체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수가 뭐냐면은 백에게 오히려 단수를 쳐달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이거를 끊으면 네, 백이 이렇게 따내서 네, 빵 따냄을 주고
네, 백이 이렇게 두어서 이제 이것은 백이 만족인데요. 최원진 선수의 의도는 이거를 단수 치면은 여기를 치겠다는 겁니다. 이 수의 의미가 굉장히 오묘한데요. 단수를 치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맞복이죠. 백이 이어야 될 때, 네,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 한 점, 원래는 백이 이쪽에서 끊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끊어버렸으니까 뭐 상변에서는 조금 손해를 봤지만 이것은 흑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김은지 선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끊을 것인지 아니면 물러설 것인지에 대해서 최원진 선수가 더 강하게 도발을 해 나간 그런 그림입니다. 자, 김은지 선수의 다음 수는 어디였을까요? 네, 김은지 선수 일단 한 발짝 물러나면서 후위를 기약했는데요. 워낙 최원진 선수가 강하게 두어오니까 하고 좀 놀란 느낌입니다. 그런데 계속 몰아붙여가고 최원진 있습니다. 선수가 이 바둑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작심을 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네, 참을 수 없었죠. 김은지 선수 결국 젖혀갔는데요. 만약에 백이 늘면 흑이 계속 밀어갔을 겁니다. 와, 이 최원진 선수 확실히 신인 기사라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중앙에서 보시면 축장문 안 되면은 끊겠다는 겁니다. 이제 네. 축장문이라는 게 여기를 단수 치고요. 네, 이거는 아마 상형 수법인데 흑이 축이 안 되면 절대로 둘 수 없는 수법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축을 의미를 하죠. 지금은 우하기에 흑 천지이기 때문에 흑 세력이 강해서 축이 안 되지만은 혹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선수가 될 수가 있다면 이거는 축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은 좀 눈이 꿈틀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최원진 선수가 이렇게 둔다는 것은 김은지 선수가 힘이 강하니까 자, 과연 한번 힘으로 붙어보자. 뭐 바둑 뭐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사실 백이 이렇게 늘면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좌상기에서 2점을 버렸을 때부터 약간 이런 식의 뒷맛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중앙의 어떤 약점까지 좀 찝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더 힘있게 몰아붙이는 최원진 선수에게 자, 김은지 선수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자, 최원진 선수가 이렇게 몰아붙이면 김은지 선수의 이 공격 본능도 꿈틀할 수밖에 꿈틀하죠. 없겠는데요. 저는 이 바둑을 놓아보면서 이거는 눈썹이 꿈틀했을 것 같다. 오히려 바둑 보는 맛이 난다고 할까요? 네. 네, 역시 김은지 선수입니다. 와. 네, 저는 이제 이 수로다가 이렇게 한 칸으로 받아주는 수도 이 수도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김은지 선수에게는 이런 수는 사전에 없음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흑이 늘었을 때 그때 받아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흑도를 좀 무겁게 해두는 그런 의미가 그런 있죠.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찌 보면 지금 단수의 방향이 흑을 못 잡으면 백이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김은지 선수가 이런 것에 위축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 반드시 그 공격에 성공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워낙 두 선수가 바둑을 재밌게 둬서 이것이 퓨처스 리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퓨처스 리그는 워낙 또 미래 선수들을 만나보는 그렇죠. 그런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미래에 누가 초일류 기사가 될 것인지 또 신진서 선수의 뒤를 이을 기사는 누구일지 참 많이들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어찌 보면 시금석이 이제 퓨처스 리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김은지 선수의 바둑이 참 재미 면에서도 정말 탑을 찍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특히 또 김은지 선수 그리고 네. 김채영 선수 이 여성 선수들이 많이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 그렇죠. TV 중계가 되지 않아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워낙 요즘 또 빅대국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좀 대국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미래를 볼 수가 있어서 퓨처스 리그에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최원진 선수 살려야 되겠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4점이 요석이 돼서 살려야 되고요.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상변에 침입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진행은 최원진 선수가 좀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래프가 흑 쪽으로 지금 기울은 이유가 중앙 단수 쳐서 손해본 만큼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은지 선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백이 나쁘다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확실히 지금 중앙에 여기 단수 치면서 집으로는 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김은지 선수가 사실은 당장의 집을 계산한다기보다는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잡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여다본 수는 나중에 전투가 됐을 때 그 전투 상황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들여다봤죠. 네, 하지만 여기서 인공은 흙이 우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받아두는 편이 좋은가요? 아니면 네, 대체로 반발을 하는 편이 좋은가요? 보통 기사들도 그렇고 받아두면은 활용을 당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받더라도 약간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혹은 이제 이게 젖혀놓고 호구 치는 수가 선수거든요. 거의 절대 선수입니다. 이 젖히는 수가 한 20집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수를 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날일자를 해서 받아두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혹은 이제 뭐 조금 배석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집으로 좀 예민하게 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최현진 선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까지의 진행을 봤을 때 왠지 순순히 받아줬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와, 이것은 정말 수법입니다. 네, 와, 이거 봤을 때 저도 놀랐는데요. 사실 최현진 선수가 지금 형세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것이 젊음인가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사실. 상당한 또 패기가 느껴지는 한 수이기도 하고요. 네, 이 바둑 생중계로 보셨으면 정말 너무 재밌었을 텐데요. 지금 최현진 선수도 나도 힘 한 가닥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김은진 하지만- 선수와 두 선수가 누가 화려한가 좀 네. 겨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바둑만 보시면은 최현진 선수가 뭔가 김은지 선수에게 뭐 쌓인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눌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김은지 선수가 와 이것은 내가 흑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중앙 백에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미죠. 하변은 근데 아무래도 흑이 좀 손해를 보기는 했습니다. 집으로 하변 두 점이 끊기면은 좀 집으로는 큰 손해를 보는 것인데. 내가 중앙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격에 그만큼 자신감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네, 최현진 선수, 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이 공격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기사들의 돌을 잡으러 간다고 해도 쉽게는 죽지 않습니다. 다들 타계력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김은지 선수가 공격이 강하다고 해서 타계가 약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의 대마를 잡은 바둑은 저는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최현진 선수가 오늘 내가 한번 김은지 선수의 대마를 잡아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변에 이어서 우변까지도 쉴 틈 없이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죠. 네, 상당히 적극적인 바둑을 두는 선수네요. 네. 자, 그러나 타계력도 장난이 아닌 우리 김은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붙여서 둔 수는 좋은 수입니다. 네, 타계는 붙임으로부터 이런 격언도 아실 텐데요. 이게 최현진 선수도 그러니까 흙으로 이렇게 공격을 퍼붓고는 있지만 사실 잡으려고 한다기보다는 뭔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수. 자, 이수의 의도는요, 실전에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여기를 받으면 이렇게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수의 의미는요, 이제 만약에 백이 이렇게 둬버리면 상변, 백집이 다 없어졌죠? 이거는 갑자기 백집인 줄 알았는데 흙집으로 변모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에서 김은지 선수의 결단입니다. 지금 우변이 아직 좀 못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두면, 자, 백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사실은요. 지금 당장은 만약에 흙이 여기를 두면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잘 안 돼요. 네, 하지만 지금 최원진 선수의 수읽기는 이렇게 두면은 흙이 망하지만은 여기서 자, 이렇게 끊어왔을 때 중앙이 다 선수가 된다는 점이죠. 네. 그렇게 되면 백이 곤란하다는 뜻인가요? 네, 여기를 선수를 해두고 지금은 백이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거를 치받고요. 이렇게 젖혀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셨을 때 지금 중앙을 어찌 보면은 보류하고 방치하고 상변부터 찔러간 수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최현진 선수의 의지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김은지 선수가 어찌 보면은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중앙도 못 살아 있고 하변도 조금 마무리가 안 됐는데 상변에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자, 맞고요. 네, 마늘모까지는 필연인데요. 자, 이때 김은지 선수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진짜 감탄을 한 다음 수가 나와요. 박수. 이수나요? 네네네. 이수가 얼마나 이렇게 묘수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이수 말입니다. 자, 일단 이수를 안 두고 이렇게 뒀다고 판단해 볼게요. 여기를 두면은 흙은 넘어가서 실리를 아주 짭짤하게 챙깁니다. 자, 근데 나중에 여기를 두면은 당연히 따내겠죠, 흙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를 둘 시간이 없는데, 이 고수의 한 수입니다. 미리 여기- 응수타진을 그렇죠. 하는 건가요?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따내면 지금 이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젖히는 수가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것은 뭐 흙이 보태줬죠. 이건 한 수차가 나요. 네, 한 수차도 날 뿐더러 이제 집으로 열 몇 집을 손해봤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네, 실전처럼 둬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타이밍의 이 오묘함이 뭐 인생 몇 회 차인가 하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수만 보면 1회차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이게 과연 어린 소녀가 정말 이 타이밍을 그대로 이렇게 짚어간다는 점이 저는 이제 이수를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사실 보고 나면은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지만은 실전에서 사실 인공도 이 시점을 이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백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만큼 우상귀가 대이득이라는 겁니다. 와. 김은지 저 수. 선수가 한 수 이 키워둔 그 타임이 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우변에 지금 보시면 한 점을 살려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흙이 갑자기 강한 세력에서 엷어지고 말았어요. 이 아주 미묘한 건데 이 미묘한 수법을 아주 자유자재로 쓰고 있는 어찌 보면 신출귀몰한 김은지 선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한 점을 살려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해졌습니다. 오히려 흙이 걱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한 점을 보태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최현준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좀 공수가 뒤바뀐 느낌도 들고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저 우상계에 한 점 살려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상변 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자, 김은지 선수가 좋은 이 타이밍을 찾아내면서 이제 좀 흐름은 백 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우변이 아주 안전해졌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좌변 쪽으로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변이 못 살아 있다면 좀 강하게 두기가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정말 단단해졌습니다. 형태가. 네, 하지만 최현준 선수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변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바둑에서 이제 기세가 느껴지고요. 확실히 좀 활기가 느껴지는 것이 이 바둑을 보는 맛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최현진 선수의 생각은 이제 받아달라는 겁니다. 네. 여기를 안 두면은 끊어가기 때문에. 네, 하나 들여다보고요. 네, 살려나갈 수도 있지만은 여기를 두겠다라는 것이 이제 흙의 의도입니다. 하변은 안 죽기 때문이죠. 하변은 막상 붙이고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뒀을 때 하변을 잡는다고 해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큰 출혈이 있으면은 자, 이건 너무 출혈이 크죠. 흙은 이제 좌변을 다 집으로 삼고 조금만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흙이 만족스러운 결과인가요? 그럼요. 좌변을 사실은 공짜로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좌하기를 파고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최현진 선수 생각으로는 이렇게 내가 다 차지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의 다음 수를 보시죠. 네, 김은지 선수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크게 에어서서 다 잡겠다라는 의도이고요. 이제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현진 선수가 살려나가야 됩니다. 네. 자,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는 한 수였습니다. 이렇게? 와우. 네, 한 칸 띄었죠. 아주 좋은 수입니다. 네, 이 수도 흙이 만약에 따내면 네, 이렇게 바로 찝어가지고 네, 옥집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게 만약에 이 한 칸 띈 수로 만약에 단수를 쳤으면 흙이 따냈을 때 이렇게 패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패의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아가지고 네, 선수를 잡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네, 쉬운 수이지만은 이런 수를 놓치는 김은지 선수가 아니죠.
확실히 이 공격을 할 때의 날카로움은 김은지 선수 정말 월등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실 겁니다. 네, 붙여 나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최원진 선수의 의도는 여기를 젖히면 이제 끊어가지고요. 네, 이거는 이제 단수를 치면 하나 늘어두고, 힘차게 뚫어버리는 것이죠. 네, 이거는 백도 좌악에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백이 사실상 공격으로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네, 하변이 잡히지도 않았고 또 이제 좌변도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그림인데요. 여기서부터 김은지 선수의 또 엄청난 묘수가 나옵니다. 왠지 화려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네, 이 끄는 수가 사실 우상계에서 한 점 살린 수와 어찌 보면 일맥상통한데요. 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바둑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 바둑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격언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바둑을 보면서 병법이란 병법은 다 보여주는구나. 예전에 막 36개라고 해서 저는 36개 중에 이제 줄행랑만 익혔는데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었어요. 이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흙이 막으면 이제 끊고 이렇게 장문 치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죠. 와, 진짜. 지금 막는 수가 선수로 하변이 살았습니다. 백을 선수로 살리고요. 그리고 집으로도 득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일단 최원진 선수가 구상했던 그림은 전혀 아닐 것 같네요. 최원진 선수가 예상했던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는 이제 실리로 돌아섰는데요. 힘이 강한데 이제 형세 판단도 정확한 김은지 선수입니다. 최원진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공세를 펼치고 있었는데요. 뭔가 하변부터 너무 강하게 몰아갔는지 조금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들여다봤을 때 그냥 이을 걸 그랬나? 라는 그런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신나게 분명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남은 게 없습니다. 지금은 반면 승부가 되었고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원진 선수 입장에서는 공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의 집 차이는 5집가량, 6집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은지 선수의 타개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 바둑이 좀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공격력도 완력이 강하다고 해서 공격을 당했을 때 타개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약점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보통 이 수익기가 강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개도 강하고 또 끝내기도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은지 선수도 바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최원진 선수는 오늘 뭔가 결심하고 작심하고 이제 나는 오늘 공격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온 것이 분명한데요. 김은지 선수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또 타개하면서도 화려한 수법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이제 좌변에서 끊어간 수, 또 우상귀에서 한 점을 살려낸 수입니다. 최원진 선수가 이 대국 당시에 퓨처스리그 전승을 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을 좀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고 싶지는 않았겠죠. 또 최원진 선수 본인도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라면 절대 밀리지 않아 라고 마음먹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은 좀 덜 하지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살짝 남자 기사가 여자 기사에게 지면 좀 자존심 상해하는 최근은 워낙 이제 최종구단 덕분에 이제 남성 기사들이 그렇게 느끼지는 않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약간 여자 기사에게 지는 것은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원진 선수는 김은지 선수에게 자신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뭔가 좀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 바둑을 보신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은지 선수를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공격이 강하고 오늘 바둑을 보면 또 타개도 강하잖아요.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은
김은지 선수가 워낙 완력이 강해서 초반부터 힘을 비축하는 부분 때문에 살짝 이렇게 오유진 선수라든지 초일류 기사들을 만났을 때 조금은 발이 느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김은지 선수의 성향을 역이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원진 선수가 뭔가 김은지 선수를 붙이려고 이렇게 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뭔가 조금 아쉬운 흐름이고요. 근데 김은지 선수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무결점에 가까운 그런 바둑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바둑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방송에서도 좀 김은지 선수 바둑을 보실 때 많이들 열광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수법 자체가 워낙 화려한 데다가 이 바둑을 보는 재미를 좀 배가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여자 이세돌이 아닌가. 예전에 이세돌 구단도 약간 마법을 부린다고 할 정도로 화려했었거든요. 근데 김은지 선수가 이 자신의 수익기를 좀 숨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는 데에 또 재미도 중요하잖아요. 이 보는 재미를 배가시키는 그런 바둑이다 보니까 김은지 선수의 미래도 더 기대가 되지만 일단 볼 때 너무 재밌으니까 다들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참 매력적인 기풍을 가지고 있는 김은지 선수입니다. 네. 저희가 최원진 선수의 바둑은 아직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원래 성향이 이런 것인지 아니면 오늘 김은지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왔던 것인지 잘 파악이 되진 않아요. 공식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판 두어봤었거든요. 사실은 농심배 예선에서 두었었는데 그 바둑 제가 엄청 불리했는데 제가 간신히 역전을 했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최원진 선수가 지금 초일류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포텐을 가지고 있는데 입단한 지 오래되진 않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시합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앞으로는 메인 리그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포텐을 가지고 있는 인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형 선수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워낙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기사이니까. 최원진 선수가 이제 그 정도 또 최근에 또 활약이 좋은 허영락 선수에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농심배에서 최원진 선수에게 이겼다고 하니까 남편인 박창명 프로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정도로 잘 두는지는 몰랐다면서. 아니 뭐지 이러면서. 그런 기억이 났는데 아무튼 최원진 선수 입장에서는 퓨처스 리거로서 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재형 선수는 뭐 이번 시즌 거의 전승에 가까운 성적을 보여주면서 주장급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고요. 가끔 조혜원 프로에게 전해 듣다 보면 박창명 프로도 굉장히 매콤한 것 같아요. 뭐 말을 돌려서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바둑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잘못 둔 수도 거의 정확하게 지적을 해버리니까, 앞으로는 뭐 승부를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바둑을 쉬고 이제 다른 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뭔가 좀 승부사로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이제 승부사로서 살아가려면 김은지 선수에게 뭔가 좀 버텨야 되는데 그 점에서 좀 고민이 많고요. 두 분 다 올해도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최원진 선수가 입구자로 두어간 건 좀 끝내기의 의미인가요? 네, 묘수예요, 사실은. 사실 최원진 선수가 계속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지만은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아까 전에 이제 이선의 젖힌 수에 비해서는 확실히 한 2집 이상 득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마늘모가 좋은 수가 되면서 지금 한 4집 반에서 2집 반으로 그래프가 좁혀졌습니다. 사실은 2집 반 정도 차이면 프로의 바둑에서는 큰 차이기는 하지만 사실 실전에서는 조금 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과연 김은지 선수의 끝내기 실력은 어떨지 또 관심이 집중되는 장면입니다. 한 점 살린 거 정확했죠. 이것은 이제 흑이 이렇게 2점을 잡으면 여기를 뚫어가지고요.
네, 물론 흙이 이렇게 둘 리는 없겠지만은 이것이 백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흙은 받아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려서는 수,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이 여기를 뒀을 때 하나 끊어놓는 수가 아주 중요하죠. 네, 이것은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백이 여기를 뒀을 때 단수 치고, 네, 단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끊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형태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김은지 선수한테는 네, 그렇게 어려운 수법은 네. 아닙니다. 김은지 선수는 워낙 또 술기에 재능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최원진 선수는 바로 끊어서 두 점을 선수로 잡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두 집 반 정도 우세한데 과연 내가 끝까지 이 두 집 반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네. 김은지 선수의 끝내기 실력 이 부분까지 강하면 좀 사기캐 아닌가요? 네, 그런데 네, 판명이 났습니다. 사기 K인 거. 끝내기에서 한 집도 손해를 안 보더라고요. 아, 네, 김은지 선수가 사실은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제 초반, 중반이 좀 강하면 끝내기라도 조금 약해야지 좀 인간적인 모습일 텐데 그것마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왠지 씁쓸해 보이시네요. 왜 이렇게 고민이 되죠? 제가 또 이 바둑리그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익팀 선수들을 자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검토실을 네. 지나다 보면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네. 받았습니다. 워낙 또 이희성 감독님께서 또 선수들에게 좀 마음 편하게 잘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또 이 말씀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는데 그 원익팀에서 이희성 감독님이 또 감독 데뷔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이기면 당당하게 들어오지만 졌을 경우에는 좀 어깨가 처져서 들어오나 봐요.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여자리그 두다 보면은 지면은 고개 푹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희성 감독께서 선수들에게 결과와 관계없이 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들어와라고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팀과 선수들을 대하는 철학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다른 뉴스에서 읽었는데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뭐 승패야 항상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항상 어떤 상황이든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뭐 승패를 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김은지 선수에게는 정말 이희성 감독님이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원익팀은 매주 또 이 왕십리 모처의 스튜디오에서 매주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거의 연구회를 할 때마다 선수 전원이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팀 화합도 잘 되고 팀 컬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와, 너무 부러워서 제가. 그렇죠. 김은지 선수에게 아마 이번 이 퓨처스 바둑리그 시즌이 상당히 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또 메인 리거, 또 퓨처스 리거 팀 동료들과 이렇게 호흡을 맞추며 연구도 같이 하고 한 시즌 보내면 한 시즌마다 좀 크게 성장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부럽기도 하고 또 김은지 선수에게 주어진 이제 성장의 특권이니까 또 마음껏 공부해서 또 더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은 좀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두 집 반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한 집도 네, 저희들 표현으로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네, 한 집씩 두 집씩 흘리다 보면 반집 승부가 되거든요. 알뜰하게 챙기고 있네요. 네, 최현진 선수의 어떤 씁쓸함이 느껴져서 네, 하지만 이렇게 네, 좋은 내용으로 지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아쉽지는 않습니다. 최원진 선수의 이 초반에 보여줬던 내용은 상당히 좀 패기가 네. 있었죠.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나 더 어린 김은지 선수가 네, 너무나 네, 멋지게 지금 넘기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상기의 한 점을 살려낸 수라든지 좌변에 이렇게 끊어서 사속 작전을 하는 수가 또 다 병법에 나오는 이제 바둑의 기술들인데요. 언제 그렇게 기술들을 다 익혔는지. 그러니까요. 이 선수 200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김은지 선수의 퓨처스리그 활약이 또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이제 원익팀을 비롯해서 네, 앞으로 네, 포스트 신진선은 퓨처스리그에서 네, 발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월 24일 이 녹화일 기준으로는 김은지 선수는 퓨처스 바둑리그 2승 3패를 기록하고 네. 있고요. 자, 최원진 선수는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워낙 퓨처스에 참가하고 있는 기사들이 메인 리거급으로 다들 잘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가면 좀 전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2승 3패라고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또 퓨처스 리그라고 해서 이게 더 메인 리그보다 더 쉽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가장 부러운 것은 지금 김은지 선수를 포함해서 퓨처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또 우리 여자 기사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경험을 쌓고 있고 또 네, 확실히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는 앞으로도 네, 퓨처스를 넘어서 이제 선배인 최정 선수처럼 이제 메인 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퓨처스 바둑리그 선수들은 아직은 좀 낯선 선수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그래서 좀 실력이 어떨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퓨처스 일지명인 이현 선수가 네. 그 이지명 박진솔 선수를 꺾었잖아요. 아, 네, 봤습니다. 그때 또 와글와글 했는데요. 워낙 박진솔 선수가 이렇게 메인 리거로서도 정말 네, 초일리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현 선수의 이 활약이 이제 퓨처스 리그의 어떤 평균 실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또 만만치 않은 무대에서 과연 김은지 선수가 올해 어떤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지 네. 참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네, 끝까지 잘 완주할 것 같고요. 한 60% 정도의 성적을 목표로 이렇게 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의 내용도 그렇고 워낙 그 김은지 선수가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경기력이 워낙 높아요. 메인 리거로, 그러니까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서 이렇게 메인으로 보실 날도 머지 않았는데 김은지 선수가 지금의 페이스만 유지를 해줘도 네, 늦어도 내년이나 후년에는 무조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같은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 김채영 선수가 네. 가장 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김채영 선수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지금 랭킹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남성 기사들을 상대로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또 강한 또 탑, 네, 50 이렇게 50위권 기사들에게 종종 이기곤 하는 김채영 선수입니다. 김채영 선수가 정말 남성 기사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 여성 기사, 네, 여성 기사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있는 김채영 선수고요. 네, 저 자신을 좀 많이 반성하게 됐는데 대진표에서 남자 기사를 딱 만나면 아이고 졌구나 이러고 오는데 그 김채영 선수를 보면은 항상 제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도 이긴다 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요. 자신이 없으니까. 네, 김채영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맞대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김은지 선수가 네, 김채영 선수에게도 상대전적으로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여성 기사들에게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경우가 거의 최정 선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유일한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한테 상대전적으로 앞서는 여성 기사를 못 봐가지고. 저의 경우에는 최정 선수 어렸을 때, 그러니까 2승 8패인가 했었거든요. 제가 아직 최정 선수가 20대 초반일 때. 그걸 가지고 아직도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굉장히 운이 좋았고, 그 최정 선수가 어느 시점에서는 한 판도 안 지더라고요, 저한테. 네, 최현진 선수는 현재 지금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길 수 있다는 희망으로 둔다기보다는 뭔가 바둑 내용이 좀 아쉽기도 하고 던질 어떤 기회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또 김은지 선수가 이 정도로 완벽하게 방어를 할 거라고 예상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도 많이 놀랄 것 같아요. 네, 이 바둑을 지켜본 우리 관전객들은 아, 김은지 선수가 반집 승부라고 해도 이 바둑을 지켜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은지 선수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겠는데요. 네,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지 선수는 이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자, 언제 과연 최정 선수와 이렇게 반반 승부를 할 것인지 네, 관전 포인트고요. 최현진 선수도 지금 77이지만 조만간에 한 50위권 안으로 좀 뛰어들 것 같은 그런 포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런 선수를 상대로 또 오늘 김은지 선수가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최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는 게요. 사실 이 바둑에 있어서 지금 되게 승리가 확정적이지만 보통은 한 판의 바둑을 네, 지고 나면 패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둑은 패착을 꼽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뭐 잘못 둔 게 있어야지. 네, 하지만 김은지 선수의 승착을 꼽을 수는 있겠죠. 이제 우상기의 한 점을 살린 수라든지 좌변에 네. 끊어간 수, 그 다음에 공격에서 이렇게 실리로 돌아서는 이 민감한 판단력 등등이 이제 종합이 돼서 이 바둑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사실 최현진 선수가 이 바둑을 복귀해보면, 뭐, 하변에서 들여다봤을 때 그 유명한 수법을 쓴 것이 너무 강하게 몰아붙인 것이 잘못이었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이 바둑은 되게 명곡입니다. 네, 지금은 공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바둑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호쾌한 바둑 정말 네, 감사하게 잘 감상했고요. 와, 김은지 선수의 실력은 네,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이 한 판을 통해서 또 타계 역시 공격 못지 않다는 네.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저 자신도 사실은 시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은지 선수의 바둑을 보면 즐거우면서도 또 괴로운 마음이 좀 공존을 해요. 왜냐하면은 실력이 세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이제 기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자꾸 나 자신이 좀 오버랩 되기도 하고 이것은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배들 또 동료 기사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김은지 선수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집반을 남겼습니다. 완벽한 마무리네요. 자, 김은지 선수 이 3전 전승을 거두고 있었던 이 최현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응수타진의 그 타이밍이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과적으로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역시나 좋은 수법들을 많이 보여주었고 공세를 취하고 있던 최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김은지 선수를 이야기한다면 이 여성 바둑계의 한정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대국을 보니까 이제는 여성 바둑계가 아니라 바둑계 전체로 확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남자 기사들 상대로도 이렇게 초일류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한 판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기에는 이제 제2의 최종 선수처럼 이렇게 통합기전에서도 화려한 활약을 보여주는 김은지 선수이길 바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김은지 선수의 성장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퓨처스 바둑리그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조혜연 해설위원, 캐스터 류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